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전격 타격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게 그 바이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됐던 건데요. 이스라엘 진짜 대단합니다. 이란이 핵을 못 만들도록 핵 군사시설을 그야말로 전격 타격했는데 테헤란에서 큰 폭발음이 일고 있고요. 작전명이 더 재밌습니다.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입니다. 일어서는 사자. 이스라엘이 1단계 공세를 완료했다고 그러고요. 작전은 앞으로도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녁에 특별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영국을 폐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녁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국을 폐쇄했습니다. 큰맘 먹었다는 말입니다.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란도 최고 안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즉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드는 것은 아닌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또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작전이 앞으로도 며칠간,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군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 군사시설 수십 개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역에 핵과 관련된 시설을 전부 공습했다는 겁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명을 일어서는 사자, 라이징 라이온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죠.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이란도 지금 반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가까운 시점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도 이날 새벽부터는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이나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영국을 폐쇄시켰습니다.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고 나선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습 이후 곧바로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내각을 소집했습니다. 이란도 국제공항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최고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시점은 예견됐던 것보다 빨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르면 15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15일이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공습을 한 겁니다. 15일은 미국과 이란이 오만 무스카트에서 6차례 핵 협상을 열기로 한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다시 말해 미국과 이란이 6차 핵 협상을 연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때려버린 것이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열고 우라늄 농축 중단 관련해서 유의미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핵 협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핵 협상에 기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려가지고 아예 핵을 못 만들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때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사용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보고 싶다고 즉각적인 공격을 만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즉각적인 공격을 만류하면서 내가 만나서 핵협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엿먹인 겁니다. 미국은 특히 이스라엘 정부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없이 예고했던 시점보다 더 빠르게 이란을 타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역시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고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야말로 이란을 조지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 중동 정세가 한치도 앞도 내다볼 수 없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장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습이 있을 경우 영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미국도 이번 사태에 아직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미국의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지금 어디에 있는 지금 이란이나 이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미국 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란이 미국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미국이 또 이게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국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란이 핵 갖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물론 이란을 핵을 갖는 걸 원하지 않지만 미국은 그냥 협상에 의존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협상에서 됩니까? 안 되죠. 핵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이란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너무나 간절한 어떤 꿈이기 때문에 뭐 협상을 해서 핵을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핵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핵 만드는 시설을 완전히 타격함으로써 초토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선제적으로 타격에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미국의 지금 도움 없이도 혼자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돈이 미국 정부에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트럼프조차도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돈이 없었다면 선거도 못 치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그걸 믿고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지금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냥 퍼부어버리는 거죠. 자, 세계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지금 일촉즉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지금 보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 이란에 대한 다시 공격이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이 또 개입하느냐 여부도 결정되고 하여튼 간에 중동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세계 정세를 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나온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림으로써 지금 이란의 군사 지금 서열 1, 2위 참모총장과 또 지금 2위 모두 사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때렸는데 지금 그 참모총장 군사 서열 1위와 2위를 사실상 타켓으로 해서 때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정보력 쩐다. 정말 정보력 쩐다. 근데 이 정보력을 이스라엘인만이 갖고 있었던 것인지 미국이 제공한 것인지 이건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군사 서열 1, 2위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강시엽TV입니다.